여러분들, XRP의 상승이 대체 언제 오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근본적으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오는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이 꿈틀꿈틀하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방송 XRP 보유자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먼저 결론적으로 상승장이 오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의 가격이 내려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는 상승장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거나 횡보를 해주는 동시에 더 많은 투자 자금들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은 막 2배 이상씩 올라가 있는 알트 시즌이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까지의 알트 불장은 비트의 가격이 빠지면서 좀 나왔었는데요. 2018년도 때는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었고, 2011년도는 비트가 8천만 원에서 무려 2천만 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비트가 앞으로 10억을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찌됐든 비트의 시장 장악력이 내려가면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들어올 때, 즉 지금 같은 타이밍은 알트 불장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이 나와서 한 58% 정도가 되는데요. 비트 도미넌스가 한 8% 정도 빠지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현재 약 14% 정도로 꽤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차례는 뭐라고 했죠? 그 다음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인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등등 순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 그때부터는 그 하위 코인들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알트 시즌이 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는 또 섹터별로 대장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좀 나올 거고요. 중국 테마라든지 AI 테마, 밈코인 테마, 게임 테마, RWA 테마 등등이 다 돌아가면서 오르면서 서로 손바뀜이 좀 나오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이클마다 차이점이 있는 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진짜 엄청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시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만 해도 약 4,000개 정도의 코인이 있었는데, 지금 밈코인들까지 하면은 막 수만 개의 코인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번 사이클에는 딱 오르는 놈만 오를 겁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실사용을 하고 있고 ETF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XRP, 솔라나, 도지코인, 헤데라, 스텔라 루멘 등등 메이저 코인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이라는 게 2020년도에 터졌는데, 이때 미국 정부는 무려 3조 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국채를 찍어내면서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를 하면서 알트 시즌이 왔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를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최초로 공식 자산,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쓰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들이 현물 ETF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현재 여기에 큰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비트코인도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그 다음에 횡보를 좀 시작해 줄 때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는 XRP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 시즌이 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이 좀 올라와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XRP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상승장이라면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처럼 올라와야 그때가 딱 정확한 알트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트 시즌이 언제 오느냐고 봤을 때는 한 10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서 11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이 되면요, 미국 부채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가 되면서 투자 시장에는 이 달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러가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약달러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암호화폐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전후로 해서 XRP의 현물 ETF 승인이 날 거라는 많은 보도들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SEC의 XRP 현물 ETF의 승인으로 XRP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ETF들을 신청하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는 진짜 다양한 ETF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비트랑 XRP가 묶인 ETF라든지 XRP랑 이더리움이랑 묶인 거,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나 지금 다양하게 밈코인들 ETF까지 준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ETF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기관, 기업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XRP의 현물 ETF 승인 난다고 가격이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결국에는 ETF 승인 이후에는 올랐지만 승인이 된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만큼 상품이 준비되는 시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쿨타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XRP의 가격은 더 탄탄해지게 될 거고 비트코인처럼 우상향할 수 있게 되는 기초 토대가 마련된다는 부분이 ETF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XRP가 1000억 개의 물량으로 수량이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총 10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로 5억을 가지고 있고 다른 투자 자산으로 3억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는 현금은 2억밖에 없죠. 이렇게 XRP도요 진짜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총 1000억 개의 물량 중에 약 300억 개의 물량은 리플의 총 개발자 CTO 데이비드 슈워츠라든지 크리스 라센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발자들은 XRP가 $10,000에 설계가 되어 있다고 특이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금융 엘리트들과 미래 글로벌 송금 사업에 이 XRP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300억 개의 물량은 개발자를 포함해서 무조건 홀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리플 본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이 에스크로 물량이 약 350억 개 정도가 되는데요. 에스크로 계좌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서 안전한 금고 안에서 수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계좌에서는요 매달 최대 10억 개씩만 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0억 개를 거래소에 풀어서 XRP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개인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전부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 거래소들을 포함해서 장외 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B2B 형식으로 기관들, 기업 거래 전용이기 때문에 약 35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은 블랙록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큰 손들이 찜해놨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에 나중에는 시장 물량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담긴 저장소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수백 개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렸다.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XRP의 커뮤니티, XRP 아미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XRP의 총 물량에서 약 100억 개 정도의 물량은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분실되었거나 소각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송금을 해서 분실한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안타깝지만 예를 들면은 내 배우자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존재는 하지만 도장을 찍고 저를 완전히 떠난 거잖아요. 그 XRP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XRP를 내부 거래 용도로 쓰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이나 일본의 SBI 은행이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매수한 물량이나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같이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물량도 있죠. 현재 이런 물량들을 수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스테이킹을 하고 있거나 유동성으로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시장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창업자, 기관 물량, 에스크로 물량, 소각되고 분실된 물량, 은행들이나 나스닥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 그리고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제외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XRP 물량은
총 1000억 개 중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XRP의 물량은 제한이 되어져 있고 결국에 몇 년 뒤에는 가격이 $900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공급 쇼크를 대비를 해서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매달 10개라도 적금처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이야기를 해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수익에 관련된 흥미로운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XRP만큼 저평가된 이 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달러 패권은 점점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과 거대 기업들이 특정 코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암호화폐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CBDC와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 시장은 여러분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돈의 흐름이 바뀐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돈을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 하나의 네트워크, 즉 특정 코인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7년 이상의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특정 코인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코인은 재단이 물량의 100%를 시장에 풀어버렸습니다. 웹 3.0의 성격을 띠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자 웹 3.0과 함께 트럼프 테마로 손꼽히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 종목은 총 물량이 약 9억 개로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수량만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비탈릭 부테린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코인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평가되어져 있었으며 세력들의 매집이 매우 유력하고 커뮤니티까지 탄탄한 코인. 이 말은 즉 나중에 가격 상승이 당연히 따라오는 구조가 된다고 제가 좀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번 사이클 테마에서 중요한 미국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직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거대한 세력, 고래들까지 연관되어 있는 점까지 제가 7년 이상 투자를 해온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은 큰 자금의 흐름이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많은 고래들, 세력들이 이 코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웹 3.0 시대와 맞물려서 한정된 수량의 코인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도 충분히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를 않죠. 초창기에 코인에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 전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수천억 원을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그냥 딱 경제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릴 만한 딱 그 정도의 목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수개월 동안 조사해온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 이 코인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담아놓은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애청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벌써 3번째 쿠키 영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더 이상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상실감에 빠지신 분들이나 지금 다른 종목들에 막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제 진심이 담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을 보시면은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규 채널입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넘게 트레이딩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연구해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것만 꾹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독 완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딱 4글자만 적어주시면 오늘의 비밀 쿠키 영상을 바로 공유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최대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영상 링크를 모두 공유할 거니까요. 저희 크립토 공작소가 앞으로도 더 큰 채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양질의 자료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적어주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생각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후에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하셔서 비밀 쿠키 영상을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오는 순간의 느낌, XRP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와, XRP도 드디어 풀리는구나. 갑자기 몇백 원대에서 존버하던 날들이 한 번에 보상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XRP가 제자리인 것 같고 계속 리또 속인 것 같죠? 어느 날 폭발적인 날이 와요. 여러분들, ETF도요 조만간 될 거예요. 이거요 무조건 멘탈 싸움이에요. 어렸을 때 다들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맨날 두발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맨날 넘어지다가 어느 날은 뒤에서 잡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XRP는 100달러를 뚫고 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5년도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비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결단을 하세요. 예전처럼 가만히 계실 것인지 용기 내서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을 바꿀 것인지.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